정당 얘기를 합시다. 지금요. 정당.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1월이 되는데 여당은 지금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취재 들어와서 조금의 차이라면은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의 활동은 계속 여기저기 활발하게 하는 것 같고 간혹 조사에서도 계속 이제 조금 힘을 받는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전체에 뭐 내부적인 변화는 없어 보이죠. 당청 관계에서 특별한 변화 같은 거 보이지 않고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덜 보이는 이런 양상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권 전반에. 기본적으로 이낙연 당 대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본인의 이걸 일체감을 갖고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 보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그 지금 이전에 비하면 약세를 이렇게 그 가져오고 또 본인 대선 지지율도 예를 들면 뭐 여러 조사에서 편차는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 밀리는 부분들도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그 안정감 있는 리더십, 위기 극복 리더십은 좋은데 너무 신중한 리더십에 있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이 역동성 있는 리더십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합니다. 그 제가 어제 그 특보단장 이계호 농수산위원장이 특보단장이거든요, 당 대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뭐 이번에 혁신위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구성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내년 재보선이잖아요. 재보선의 첫 물꼬를 틀 수 있기 위해서 혁신위를 저는 구성했다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있을 때 후보 추천 안 한다는 게 그 김상곤입니까? 예. 예, 당시 그 혁신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외부 인사로 모셔가지고 그때 조국 교수도 참여했고 혁신위원으로 참여했지. 예, 예. 거기에 당헌에 규정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혁신에서 규정했던 당헌이니까 혁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풀어야 된다. 푼다면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당헌을 이야기하고 그걸 전당원 투표로 통과시키고 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했는데 본래 이 정기국회 끝나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 후보를 추천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어쨌든 여야가 뭐 이렇게 선거는 함께 이렇게 이루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쪽에서 이미 그 보선 경선 준비위원회를 띄웠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쨌든 시민 후보 국민 완전 경선 쪽으로 이렇게 경선 방식이 거의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서도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그 결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한 달 정도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감이 끝나잖아요. 다음 주 초에. 11월 달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입법 과제도 있고 공수처 등등이 뭐 지금 공정경제 3법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판은 자기들의 그 명운을 걸 내년 그 부산 서울시장 재보선으로 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의 약세 기조의 안정적인 상황을 전환시킬 뭐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민주당이? 이게 민주당도 그 보면은 이 지금 그래서 아까 이야기 속에서 맞물렸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지세가 이전 같지 않고 지금 그것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거는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지지층들이 왜 공수처 하나 제대로 출범 못 시키나 이게 대한 어떤 이 비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이제 지금 이게 초강경으로 나오는 게 이걸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여튼 당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최근의 기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단 민주당. 뭐 이낙연 대표가 뭔가 지금 사실 좀 약간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혁신이 말씀하시지만 혁신이 말도 있고 그 지금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어젠가요? 그 경제장관들하고 또 무슨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위당정청 회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장관들 직접 본인이 여당의 대표가 직접 만나서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은 걸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낙연 표이 지금 그 일종의 정치적인 상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과의 지지율이 상당히 역전된 데다가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은 과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지금 그 차이가 엄청나게 좁아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마저 만약에 동률이나 그것이 역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 혁신의 브랜드 이런 것도 갖고 가고 또 이 경제장관들과 이 그런 또 이 점검 회의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이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민심이 위반하고 있는 거 이걸 다독이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이게 반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뭐 본인한테 가장 큰 지금 일종의 시험되는 결국 내년 4월달 보선인데 지금 본인이 3월달 물러나긴 하지만 물러나기 전에 아마 후보로 아마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낼 것이냐 그게 그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지금 이낙연식 정치 상품 브랜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금 그럼 후보라도 참신한 후보라도 내서 하다못해 서울이라도 압승을 해야 되는데 부산은 뭐 어차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익스큐즈가 되지만 서울까지 만약에 흔들렸다? 그럴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정치인 이낙연의 앞나라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 지금 이낙연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조바심을 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러고. 예. 한국의 정치 역사를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90년대 당이잖아요. 그때 정당들이 훨씬 더 내부적으로 역동적이었고 개파도 어느 정도 인정도 했고 말입니다. 당에 논란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랬는데 지금 그때는 여의도 활력이 있었죠. 네, 지금 이게 정당이냐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당 중에 어떤 게 잘 돼도 참 국민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더불어진당이 아니고 국민의 진당에 김종인 체제는 지금 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이 분명히 보선에 임하는 자기 카드가 있는데 중지는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저걸 빙빙 돌리고 있는데 이제 저걸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하고 부산에서 양면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근데 김종인이 지금 당을 끌고 가는 모습에 보면 솔직히 내가 제 3자적 입장에서 야들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좀 간첩 비스무리해요. 하는 게 아무리 봐도요. 간첩. 여당에 대한 간첩. 예, 여당이 아주 심어놓은 무관도 같아요. 무관도. 요즘 뭐 청와대 뭐 저 옵티머스가 간첩도 심어놓기도 하는데 뭐 저거 뭐 김종인이가 간첩 좀 된데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이런 정체성 없고 저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대표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척 말로만 한마디 하지 추경 다 협조해줘. 법률 통과 전부 다 협조해줘서 공수처도 협조해 줄라 해.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야당 대표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이 지금 문희 개헌 카드를 안 던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뭔 계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빨리 김종인 체제를 국민의 진당에서 정리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모자라가지고 망가지더라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그 정체성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김종인 체제 관련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의 최근에 기조라든가 얘기를 한번 평가하고 지표상으로 봐서는 여당이 혁신위를 띄울 이유가 있을까요? 혁신위를 띄울 만큼 절박함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절박함을 느끼거나 뭐 그런 고민을 한다면은 정권 재창출 그리고 그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고민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갤럽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우리 조사는 한길은 10일부터 13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ALS를 겸해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 뭐 조금 떨어져도 44.9%면은요, 네. 뭐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당 지지율에 두고 보면은 우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2, 국민의힘이 19.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선거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 지표가 중요한데 위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리얼미터 조사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별로 위협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위협적으로 느껴져야 혁신을 하죠. 단지 이제 정당의 우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안정제적 기반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차기 권력 재창출의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당 대표 수행하기가 대단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재명 지사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없으면 좀 쉬운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공세적 입장을 취합니다. 모든 이슈나 정책에서 공세적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차대의 보조도 맞춰야 되고 뭐 전반적인 국민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세적인 입장,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를 해서 잘해야 본전을 하는 자리가 저 당 대표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그 과정에 두고 뭘 해야 되는가? 뭐 사실 혁신은 뭘 해도 지금 평가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력 재창출,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리인데 그 중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아까 야당 대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황 대표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여당이 사실 지금 정권 여당이 과거 사례로 놓고 본다면 지금 권력형 비리 여러 가지 쟁점 이런 것에서 권력이 위기를 맞아도 몇 번을 위기를 맞았을 상황인데도 큰 위기를 안 맞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야당 탓이에요. 그런데 야당은 우리나라는 야당이라는 것이 정당 정치로서의 이 제도가 아직 그렇게 완숙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정당의 강령, 정책 강령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당의 힘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종인 대표의 혁신의 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지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보수의 정체성하고 이것이 일치되는지도 내가 볼 때는 100% 확신을 못하겠는 상황이 되고 제일 중요한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해서 차기 리더를 관련해서는 대권 주자는 셰프보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에는 지금 뭐 사람 없다 그러고 서울시장은 뭐 또 엉뚱한 사람 전부 다 없다 이야기하고 나면은 여당 내에 여당이 죽이는 것도 쉽지가 이 야당은 디펜스하기 어려운데 야당 혁신위원장에 앉아갖고 대권 주자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아니야 없어 그래 버리고 나니 이 정권은 결국 무슨 얘기냐 대권 주자도 없고 부산 서울시장 감도 없으면은 이건 끝난 정당이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식으로 야당을 존재의 의미를 얻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혁신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